고양 슈퍼차저까지 강변북로와 자유로를 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경로를 맞춰두면 그 경로 속에 고속화도로나 고속도로가 있다면 이렇게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활성 가능 표시가 뜹니다. 1.9km 앞에서부터 시작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냥 오토파일럿으로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맨 오른쪽 차선으로 가야 되니까 지금 제가 차선을 2번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오토파일럿의 차선 변경 기능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데 지금 뒤에 차가 올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 차가 빠져나가고 나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버스가 있으니까 급정거를 이제 버스가 들어오려고 하니까 그래서 수동 모드로 지금 전환이 되었고요. 지금 다시 오토 스티어 기능까지 된 오토파일럿 기능으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km 이후에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이 작동한다고 되어 있네요. 지도상으로 이렇게 가서 여기가 이제 강변북로거든요. 이 지점부터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 설정을 차선 변경 승인 아니오로 했어요. 그래서 핸들을 잡고만 있다라고 얘가 인식을 하면 필요할 때 자동으로 차선 변경을 해줄 겁니다. 사실은 이제 평소에는 저는 이 기능은 차선 변경 승인으로 해놓고 쓰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너무 잦은 차선 변경을 하려고 시도를 하니까 오히려 그게 스트레스더라고요. 시내 주행 시에는 정신 건강에 안 좋은 것 같아서 꺼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내비게이션 기능이 작동을 하니까 이렇게 중앙선에 굵은 파란색 실선 하나가 이제 뜨죠. 그리고 이제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이 시작되었다는 구간 표시입니다. 그럼 메인이 났습니다. 자동으로 차선 변경을 했습니다. 또 한 번 차선 변경을 하라고 하네요. 두 번 연속 차선 변경을 했습니다. 또 앞에 또 차선 변경을 또 할 거라고 예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잡고 있는지 인식을 못하고 있어서 스티어링 휠을 가볍게 만져주라는 거고요. 이 차가 지나가면 이제 한 번 더 좌측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저 차가 늦게 가니까 거기에 맞춰서 속도를 살짝 늦춰서 차선 변경을 하네요. 90으로 달려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왼쪽으로 하라고 하는데 이 차가 지나가면 다시 차선 변경을 시도할 겁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내비게이션이 이 실시간 교통 상황을 분석해서 막히는
차선이 아닌 길로 간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이렇게 잦은 차선 변경을 하라고 할 것 같진 않은데, 그래야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이 의미가 있겠죠. 지금 이 테슬라 내비게이션은 KT맵, 국내에서는 이제 KT맵과 제휴를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뭐 다른 나라들은 다들 구글 맵을 가지고 서비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만 이제 지도 서비스를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회사와는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만 특별하게 이렇게 국내 맵 서비스인 KT맵이랑 같이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아요. 내비게이션 본연의 기능으로서는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고, 사실 이제 테슬라 기능 중에 가장 좀 아쉬운 부분 중에 아마 대부분 탑3 안에 다들 뽑으실 거예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다른 맵으로 바꿀 수가 없으니까. 저는 이게 아직도 적응이 안 돼요. 이게 오토파일럿을 하기 위해서 핸들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 잡고 있다고 잡고 있는데 굉장히 인식을 잘 못해요. 안 잡고 있는 줄 아는가 봐요. 그래서 계속 종종 이제 오토 스티어를 가볍게 흔들어 달라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걸 하단 쪽으로, 하체 쪽으로 이렇게 조금 힘을 가해서 눌려주고 있어야 얘가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가볍게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위에서 이렇게 눌러보진 않았는데 이래도 인식을 하는지. 이건 좀 많이 불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하면 자연스럽게 힘이 실릴 테니까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잡는 건 안 되더라고요. 인식을 못 하는 것 같아요. 힘이 좀 적게 들어가서 그런 거겠죠. 테슬라 자율주행은 크게 두 단계죠. 하나는 기본적으로 차량을 구매를 하면 기본적으로 있는 기능인 오토파일럿, 그리고 두 번째는 별도 추가 옵션 비용을 지불해서 추가할 수 있는 완전 자율주행 기능 FSD가 있죠. FSD의 사실상 그 완성이 뭐 최종 완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FSD라고 하면 그나마 최소한이 바로 이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일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를 놓고 저의 그 현재까지 수준에서의 만족감을 보자면, 첫 번째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이 만족감이 한 뭐 90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은 그 완성도 면에서 취지는 좋은데, 굉장히 좋은데 완성도 면에서는 한 70점 정도밖에 못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굳이 현재 단계에서는 FSD를 굳이 770만 원 주고 구매를 할 수준일까, 당장 급하지 않다면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이 그렇게 유용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시내 주행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고속화 도로나 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나마 좀 쓸모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그 기능이 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많이 안 해봐서 그런지 조금은 좀 불안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차선 변경을 하라고 하죠. 뭐 이렇게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인식을 잘 하네요. 앞으로는 저도 이렇게 누르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있으면 팔 힘이 자동으로 이렇게 핸들에 전해지니까 괜찮은 것 같네요. 네, 또 오른쪽으로 차선 변경을 하라고 하네요. 이렇게 고속화 도로나 고속도로에서는 차선 변경 승인을 뭐 안 받고 이렇게 하는 게 편하네요. 근데 이제 속도가 굉장히 낮을 때, 특히 막히는 구간 있죠. 그럴 때는 굳이 차선 변경을 저는 안 하거나 승인해야만 바꾸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얘 입장에서는 1초라도 빨리 갈 수 있는 차선이 좋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기계가 계산할 것 같은데, 뭐 거의 똑같이 막히는 구간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람이 운전할 때 굳이 안 바꾸죠. 그 차선 변경의 귀찮음 또는 리스크를 감수해 가면서 안 바꿀 텐데, 얘는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갈 수 있는 구간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이제 싫더라고요. 예. 그리고 사람 마음에 들게 아직 차선 변경을 밀리는 구간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민폐가 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막히는 구간에서는 굳이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을 하지 않는 편이에요. 기존 오토파일럿 기능만으로도 뭐 충분히 편리하고 편하고 심리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덜 받고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제 다음 분기점에서 우측으로 빠져야 되니까 얘가 미리 맨 오른쪽 차선으로 와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것도 제가 맨 왼쪽 차선으로 갔다가 조금 달리다가 금방 또 맨 오른쪽 차선으로 왔죠. 제가 직접 운전을 하는 거라면 굳이 저는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몇 초 정도 더 빠를 수 있을 것도 같은데 굳이 그렇게 운전을 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얘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진짜 몇 초라도 더 빠를 테니까. 자, 이제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이 꺼졌어요. 네. 오토 스티어 기능은 살아 있어서 차선 유지는 되겠지만 가는 길은 이제 제가 알아서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뭐 시속 한 80 정도 이상일 때는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이 편리합니다. 네. 알아서 차선 변경해 주는 것이 굉장히 편리하고 차선 변경에 크게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사람도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염려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근데 이제 출퇴근길에 막힐 때 이럴 때는 꺼두는 편이 그냥 기본적인 오토파일럿으로 가는 편이 훨씬 더 스트레스가 덜합니다. 이번에는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 설정을 차선 변경 승인 예라고 한번 설정을 해봤습니다. 이 설정은 아까 전에는 제가 아니오라고 했죠. 핸들을 무겁게 잡고만 있으면 알아서 해주는 건데 이렇게 해두면 이제 차선 변경을 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제가 깜빡이를 통해서 승인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이동하려고 한다라고 나오면 오른쪽 깜빡이를 넣고 반대면 왼쪽 뭐 이런 식입니다. 이게 저는 오히려 막히는 길에서는 더 편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안 막히는 길일 것 같아요. 거기에서는 어떤지 한번 제가 체험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굉장히 편했거든요. 차선 변경이 용이할 때는 굳이 차선 변경 승인을 안 받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예라고 했으니까 어떤지 한번 봅시다. 지금부터 이제 그러죠. 가운데 한 줄 파란색 실선. 지금 이제 왼쪽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차가 있죠. 제가 왼쪽 깜빡이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승인을 해줬다. 어떻게든 왼쪽으로 차선 변경을 하려고 할 겁니다.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거의 분기점이었는데 아마 이랬으면 굉장히 속도를 늦춰서 어떻게라도 차선 변경을 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차선 변경 할 거라고 예고를 하고 있죠. 여기는 이제 합류 지점이니까 당연히 좌측 깜빡이 넣어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진입을 해야 되는 거죠. 곧 없어질 차선이니까. 만약에 없어지는 차선에서 왼쪽으로 합류하지 않으면 얘 아마 설 것 같아요. 아니면 띠득띠득 이러면서 경고를 내리면서 왜 안 하냐라고 할 것 같은데 지금 저기에 곧 없어지는 차선이죠. 거의 다다라서 했네요. 저기도 또 차선이 없어집니다. 왼쪽으로 가라고 하죠. 왼쪽 깜빡이를 넣겠습니다. 네, 바로 차선 변경을 합니다. 위를 잡고 있어야 됩니다. 무게감을 좀 다지고 눌려주고 있어야 됩니다. 저도 아직 적응이 잘 안 되네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모르는 길에는 절대로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을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는 길, 아는 길인데 아주 자주는 안 가봐서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아는 길, 몇 번 가본 적이 있는 길이라야
심리적으로 부담감이 없습니다. 굉장히 부담감이 되고 오히려 얘가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까지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거 플러스 얘가 잘 하고 있나 안 하는가를 계속 마음 졸이면서 봐야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하고 싶으신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 길은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 뿐만 아니라 오토 스티어 기능도 저는 이용하지 않아요. 그냥 계속 오토 크루즈만 이용을 하는데 그것만으로 굉장히 편해요. 오토 스티어는 모르는 길이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차선이 없어지거나 교차로 같은데 이런데 굉장히 잠깐씩 헤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잘 모르는 길의 경우에는 운전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내가 내비를 봐서 직접 찾아간 데 저는 집중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있는 이 KT 맵이 별로기 때문에 잘 모르는 길 찾아가기에는 정말 부적합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있는 내비게이션 앱을 유심히 보면서 저는 가는 스타일이라서 온 신경을 곤두세워서 가는 편이라서 오토파일럿은 조금 자제하는 편입니다. 아직 그렇게 완벽하진 않아요. 사용자가 신경을 많이 써줘야 이게 안전하게 잘 갈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현재 단계에서 책을 보고 간다든가 영화를 보고 간다든가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굉장히 익숙한 길인데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까지도 잘 활용할 수 있다 정도면 뭐 영화나 뭐 유튜브 정도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보고 가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입니다. 너무 그렇게 마음 푹 놓고 있다가 큰 코 다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민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은 마음 푹 놓고 있으려면 지금 7월달에 2010년 7월달에 레벨 3를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뭐 해주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핸들에서 손을 놔도 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기술적인 제도적인 이런 것들이 그걸 뒷받침해 줄까, 이게 오히려 의문이에요. 안전이 제일이죠. 지금도 이제 얘기하고 있는 사이에 얘가 이렇게 차선 변경하라고 잠깐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못 봐서 무시해야 되네요. 이게 편한 거예요. 저는 이게 더 편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 크게 차선 변경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얘는 예민하게 그걸 보겠죠. 그랬을 때 모르고 그냥 무시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각자 성향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속도를 살짝 늦춰서 2차 뒤로 들어가네요. 그리고 깜빡이는 알아서 꺼져줍니다. 차선 변경하고 난 뒤에는 별로 손댈 건 없어요. 왜 이쪽으로 이동하라고 했는지 잘 이해가 지금은 되지 않네요. 오른쪽으로 빠져야 되니까 미리 한 칸 한 칸씩 가라고 할 수는 있어요. 얘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하지 않고 미리미리 조금씩 빠지는 쪽으로 이동시키더라고요. 그런 점은 마음에 듭니다. 갑자기 하려면 힘들 테고, 그리고 맨 오른쪽 차선에 빠지는 차선에 길게 줄을 늘어뜨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얘가 아마 그것도 감안을 할 것 같아요. 감안을 하는가? 갑자기 자신감이 없는데요. 감안을 하면 좋겠네요. 그런 상황을 아직 제가 테스트를 하지 못해봤는데, 이게 출퇴근 시간대에 그런 일이 있을 텐데, 그죠? 네, 또 오른쪽으로 차선 변경을 할 거라고 예고를 하네요. 지금 전선이니까 이동을 바로 하겠죠. 네. 얘가 정확하게 실선에서는 차선 변경 안 하더라고요. 끝나자마자 점선으로 바뀌자마자 이제 차선 변경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교통법규를 훌륭하게 잘 지킵니다. 최고 속도도 그렇고, 이 최고 속도 이상의 10km 정도까지만 올릴 수 있고 더 이상은 안 되더라고요. 오토파일럿으로는 속도를 더 이상 높일 수가 없어요. 그때 더 밟고 싶으면 수동으로 밟으셔야 됩니다.
얘가 2.2km에서 이제 빠져서 상암 쪽으로 빠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이 끝나고 오토파일럿 기능만 남겠죠. 그러니까 이제 맨 오른쪽 차선으로 조금씩 이동을 시킨 것 같네요. 여기에서도 차선을 하나 더 변경을 해야 빠질 텐데 120m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요. 옮기겠습니다. 저는 살짝 조금 더 앞차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제가 무서워서 수동을 전환했어요. 이럴 때가 있죠. 분기점에서 또 분기로 나눠질 때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이 있을 텐데 믿어보고 싶은데 또 못 믿어봤어요. 수동으로 바로 전환을 했네요. 자, 이제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은 끝났고 오토파일럿 크루즈랑 오토 크루즈랑 오토 스티어 두 가지 기능으로 운행을 하고 있고요. 길은 제가 이제 알아서 찾아가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기능만을 너무 사랑합니다. 잘 뚫린 도로에서 이 두 가지만도 엄청난 혜택인 것 같아요. 지금은 굉장히 지금 얘가 속도를 많이 줄이네요. 저의 가장 불만이 이렇게 회전 구간에서 속도를 뚝 안 떨어뜨린다는 거였는데 지금은 굉장히 뚝 떨어뜨렸는데요. 39에서 42 어우 왜 그랬죠 방금? 깜짝아. 와 뒤에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놀래킬 때가 있어요. 정말 이상하죠. 앞뒤 옆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제가 차선 변경을 하라고 해서 얘가 차선 변경을 시도하더니만 갑자기 중앙선이 아니죠. 차선을 넘어가는데 갑자기 되돌아왔어요. 이럴 때가 가끔 있어요. 저 한 달에 한두 번은 겪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인지 모르겠어요. 놀란 것은 지금 불안전합니다. 근데 이제 안전이라는 게 100점 만점에 99.9 정도면 몰라도 98점, 95점 정도는 좀 문제가 있죠. 오히려 푹 마음을 놓기에도 그렇고 안 믿기에도 그렇고 지금 그런 정도의 상태입니다. 모험심이 없으면 굳이 왜 하나 싶을 그런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모험심이 있어야 이 차가 즐겁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